당뇨 완전 정복. 건강맨앤드 활력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50대를 위한 건강지킴이 건강맨입니다. 반갑습니다. 60대에도 빛나는 청춘 활력퀸이에요. 건강맨님,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준비 되셨죠? 물론입니다. 활력균님.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당뇨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당뇨병 완전 정복.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당뇨병, 저희와 함께라면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혹시?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 이미 당뇨병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분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일단락 당뇨병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아요. 건강맨님, 당뇨병 하면 왠지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보내 에너지로 쓰이게 도와주는데요.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주로 1형 당뇨병,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주로 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가면 혈관이 손상되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 성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비만,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도 있고요. 중요한 건 당뇨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활력균님 설명 덕분에 당뇨병의 기본 개념이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기 쉬워집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눈, 신장, 신경 같은 미세혈관부터 심장, 뇌 같은 큰 혈관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 당뇨병의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이것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핵심입니다. 당뇨병,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관리의 시작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달락 몸이 보내는 신호. 당뇨 초기 증상 놓치지 마세요. 당뇨병은 소리 없는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경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3다 현상을 꼽습니다. 바로 다음, 단뇨, 다식인데요. 첫째, 다음, 즉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이를 희석하려고 자꾸 물을 찾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횟수가 늘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단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신장에서 넘쳐나는 포도당을 배출하려다 보니 소변량이 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다식, 많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증상입니다. 포도당이 에너지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니 몸은 계속 허기를 느끼고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도 흔한 증상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도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맞아요.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짚기 쉬운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강맨님이 말씀하신 3다 증상과 이유 없는 체중 변화, 만성 피로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시야가 흐릿한 것을 노안으로 손발 저림을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뇨병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이 의심될 때 어떻게 진단하는지,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3단락 빠를수록 좋다. 당뇨병 진단과 조기 발견의 힘. 당뇨병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단은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공복 혈당 검사인데요. 8시간 이상 금식 후 혈당을 측정합니다. 정상은 100mgdl 미만, 10만 125mgdl은 당뇨병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검사는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혈색소에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정상은 5.7% 미만, 5.76. 4%는 당뇨병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이 외에도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나 아무 때나 측정한 무작위 혈당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할까요? 바로 합병증 예방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눈, 신장, 신경, 심혈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으로 되돌리거나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빨리 관리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조기 진단은 합병증이라는 무서운 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진단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초기에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놓쳐서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더 나아가 실명이나 신부전, 족부절단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특히 40세 이상, 과체중, 당뇨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임신성 당뇨 경험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해 혈당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안전망을 통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당뇨 관리의 핵심, 식단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4단락 혈당 잡는 식사법. 당뇨 식단 관리의 기본 원칙. 자, 당뇨 관리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식단 관리.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받으면 먹는 즐거움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식단은 굶는 식단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먹는 식단입니다. 핵심 목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좋은 영양 상태와 적정 체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원칙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기.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혈당도 널뛰기 쉽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 과식으로 이어져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꼭 챙겨 드세요. 식사 간격은 45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알맞은 양만 먹기. 과식은 혈당 상승의 주범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칼로리와 식품 군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식품 교환 단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부르게 먹기보다 적당하다 느낄 때 수저를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특히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 관리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 채소 등 위주로 정해진 양만큼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매 끼니 충분히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혈압을 높이니 싱겁게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맨님 말씀처럼 규칙적으로 알맞게 골고루. 이 3가지가 당뇨 식단의 핵심이네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좋네요. 무조건 굶거나 특정 음식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빨리 느껴 과식을 막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분 이상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하나,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만 신경 쓰면 좋습니다. 튀기거나 볶은 요리보다는 굽거나 찐 요리를 선택하고 밥 양을 조절하며 채소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는 거죠. 소스나 국물 섭취는 줄이고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뇨 식단은 벌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지 더 알아볼까요? 5단락 이것만은 꼭. 당뇨 환자 추천 식품 vs 주의 식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알아볼까요?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영양이 풍부한 것들입니다. 곡류는 통곡물이 답입니다. 현미, 기리, 잡곡밥, 통밀빵 등이 흰쌀밥이나 흰빵보다 훨씬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건강에 모두 이롭죠. 밥에 콩이나 팥을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는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잎채소, 브로콜리,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등 색깔별로 다양하게 매 끼니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합니다. 단,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은 탄수화물이 많으니 밥처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물 반찬도 좋지만 기름과 양념은 적당히. 단백질은 기름기 적은 살코기다 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가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은 굽거나 찌거나 삶는 것이 튀김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방은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섭취하세요. 견과류 하루 한 줌,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양은 적당히. 우유 및 유제품은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하루 12잔 정도가 좋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과당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양 조절이 필수. 사과 반개, 딸기 7개, 8개 정도를 하루 12회 간식으로 드세요.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활력큐님, 정말 유익한 추천 식품 목록이네요. 그럼 반대로 당뇨 환자가 가급적 피하거나 주의해야 할 식품들도 알아봐야겠죠. 혈당 관리를 방해하는 주범들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단순당. 설탕, 꿀, 물엿,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사탕, 초콜릿, 케이크,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무가당 표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목마를 땐 물이나 당 없는 차가 최고입니다. 둘째, 정제된 곡류. 흰쌀밥, 흰빵, 면, 뮤, 떡 등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쉬우니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셋째,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튀김, 가공 과자과 포화 지방 기름진 고기, 버터, 가공육은 혈관 건강에 적입니다.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짠 음식. 국, 찌개, 젓갈 등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여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다섯째, 술.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저혈당 위험도 높이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편리하지만 당,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고 영양가는 낮기 때문이죠. 자연식 재료로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 많아 보이지만 건강한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잡으세요. 6단락 식단만큼 중요해요. 활력 찾는 운동 습관. 식단 관리와 함께 당뇨 관리의 또 다른 기둥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먹는 것만 조절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 관리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즉,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및 유지, 혈압 및 콜레스테롤 개선, 심폐 기능 강화, 스트레스 해소까지. 정말 당뇨 환자에게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하세요. 처음에는 10분,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등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운동 중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좋고, 운동 전 혈당을 확인하며 필요시 간식을 챙기세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편안한 신발 착용은 필수입니다. 맞아요, 건강맨님. 운동은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습관이 되어야 꾸준히 할 수 있죠.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인가요? 집에서 TV 보면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거나 등산을 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매일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운동은 단순히 혈당 조절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당뇨 관리 식단과 운동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7단락 내 몸 바로 알기. 혈당 측정과 약물 요법. 식단과 운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자가 혈당 측정입니다. 혈당 측정은 당뇨 관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현재 내 혈당 상태를 알려주고 식사나 운동, 스트레스 등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게 해주죠. 이를 통해 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이나 고혈당 같은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보통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혈액을 채취한 뒤 휴대용 측정기로 재는데요. 언제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식후 2시간 잠자기 전에 측정하며 인슐린 치료 중이라면 더 자주 측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혈당 수첩이나 앱의 날짜, 시간, 혈당 수치, 식사 내용, 운동량 등을 함께 적어두면 혈당 패턴을 파악하고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팔등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보여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도 많이 활용됩니다. 혈당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용이나 사용법 등을 고려해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꾸준한 측정을 통해 내 몸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렇죠. 혈당 측정은 내 몸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과 운동만으로 혈당 조절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일형 당뇨병처럼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 먹기 시작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물 치료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무서운 합병증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먹는 약인 경구 혈당 강화제는 작용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거나 당 흡수를 늦추는 등 여러 가지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며 때로는 여러 약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인슐린 주사는 1형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2형 환자도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요즘은 사용하기 편한 펜 형태가 많고 바늘도 가늘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인슐린은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약물 치료는 실패가 아니라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치료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8단락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당뇨 합병증 예방 전략.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뇨병을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합병증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합병증은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저혈당과 고혈당성 위기가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너무 낮아져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상태로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사탕이나 주스 등으로 당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고혈당성 위기는 혈당이 매우 높아져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상태로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소 혈당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발생하는데요.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눈에 생기는 당뇨망막병증, 신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증,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큰 혈관이 막히는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이런 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합병증 예방 이것이 당뇨 관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기본은 철저한 혈당 조절입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를 목표 범위 보통 7% 미만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단, 운동, 약물 치료, 자가 혈당 측정을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목표 혈압 보통 130/80 mmHg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싱겁게 먹고 필요시 혈압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목표 보통 100 mgdl 미만 아래로 낮춰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운동과 함께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통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매년 안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 신경 검사, 발 검사를 꼭 받으세요. 특히 발 관리는 매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린 후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은 모든 합병증의 위험을 배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병증 예방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발 관리, 금연, 정기 검진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로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구달락 당뇨와 친구 되기. 긍정의 힘과 든든한 지원군. 네, 당뇨병 관리를 위한 여정 때로는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변의 든든한 지원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사나,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당뇨병을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식단 조절을 맛있는 음식 탐험으로, 운동을 활력 충전 시간으로 여기는 거죠. 혈당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의료진, 그리고 같은 경험을 나누는 환우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건강 식단을 짜고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게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당뇨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자 모임에 참여하여 정보도 얻고 정서적 지지도 받으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활력큐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든든한 지원군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당뇨병, 분명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병을 계기로 내 몸을 더 아끼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당뇨병 완전 정복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기 증상 놓치지 말고 식단과 운동은 즐겁게, 혈당 체크는 꾸준히, 합병증 예방은 철저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긍정적인 마음과 든든한 지원 속에서 헤쳐나가세요. 당뇨병과 함께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을 건강맨과 활력균이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오늘 건강맨님과 함께 당뇨병 완전 정복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나눠봤습니다. 건강한 오늘이 모여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맨 활력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 건강 정보 어떠셨나요?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건강 꿀팁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